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잘 그리고 빨리 그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 그거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개형. 자, 그래프의 개형. 자, 그래프의 개형은 전부 다 뭘 가지고 그림을 그리냐면 당연히 프라임 x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데, 3차 함수다 보니까 얘는 2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2차 함수를 우리가 잘 그려왔기 때문에 저 잘 그려왔던 그래프로부터 3차 함수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0보다 큰 경우에만 가정을 하고 f 프라임 x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3ax 제곱 그다음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3a가 당연히 그럼 0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부호. 근데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축보다 위냐 또는 아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축보다 위냐 아래냐의 상태를 총 몇 가지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냐면 3가지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f 프라임 x가, 자, f 프라임 x,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와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 f 프라임 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를 판단하는 식이 뭐예요? 판별식이죠. 판별식. 자,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인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2차 함수의 판별식이죠.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프의 형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자, x축이 있고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칩시다. f 프라임 x가. 자, 그러면 이 f 프라임 x가 접한다, 판별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d가 0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d가 0인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증가하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거든요.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의 두 번째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거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판별식 이야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판별식 가지고 이런 상태를 판단했잖아요. 그럼 상태를 판단했으니까 거기서 하나 더 가면 부호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아, 그럼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x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f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해놓고, 자, 판별식 d로 따지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계속 양수예요. 계속 양수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프라임의 값은 기울기예요. 자,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작아졌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뜻은 접선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은 이렇게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커진다는 뜻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조금 더 예쁘게 그려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기울기가 딱 0이 아니라 어떤 최소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0이 아니잖아요,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양수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기호는 이렇게, 그림은 개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봤다. 이것도 일본 만화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본 만화 중에 베가본드라는 만화가 있어요. 일본 전국 시대의 무사를, 굉장히 전설적인 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쌍검을 쓰는, 칼을 두 개 써요. 그래갖고 막 하나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는 좀 짧은 칼인데 막 이렇게 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전국 시대의 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화려한 이 칼부림이죠. 굉장히 화려한 칼부림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약간 거의 피에 굶주리다시피 하는 전국의 도장 깨기를 하러 다니면서, 옛날에 일본 시대에서 도장 깨기는 그냥 단순하게 무술 딱 겨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가서 여기 사범 도장의 주인 누구야 해서 너 나랑 붙을래 해서 칼싸움을 하면 지는 사람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에 도장 깨기를 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이겨도 허무하고 지는 건 또 못 참겠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스님, 미야모토 무사시의 아주 친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는 갇혀 있을 때 나온다. 자유는 갇혀 있을 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다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는 사실에 딱 갇혀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저거냐? 아, 저거구나. 이거구나. 딱딱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갇혀 있지 못하면 또 다르게 그려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요. 불안감이 생기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작업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어떤 틀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가둬두면, 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얘잖아. 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얘면 얘가 아니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둬두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단 말이죠. 어디서 배웠어요? 고1 때 수학 하에서 집합에서 배웠죠. 집합이 뭡니까? 가둬둔 거잖아요. 딱 그 안에서 얘가 아니면 얘다. 여집합. 그래서 뭐 여집합을 이용해서 뭔가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뭔가 다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딱 가둬둬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게 이 수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상황을 몇 가지 상황으로 딱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조금 더 구조화 시켜 놓는 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3차 함수의 전체 집합인 거예요. 3차 함수의 전체 집합. 그럼 이 3차 함수의 전체 집합 중에 1번하고 2, 3번이 좀 구분이 많이 되거든요. 왜? 1번하고 2번은 이거 무슨 값이 있어요? 극대값 있고 극소값이 있죠? 근데 얘는 극대값, 극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2번, 3번은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라는 말이 2번, 3번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다 또는 1대1 함수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하면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존재한다? 역함수도 존재한다 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는 극대나 극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극값이 없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걸 쓰는 거예요. 결국 해법은 뭐죠? 미분해. 미분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다 이렇게 결국 해법은 뭡니까? 여기서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최종 해법이죠. 최종. 자, 이게 최종 형태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게 되느냐 이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얘는 뭐겠어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극값이 존재하는 거고 증가함수는 아닌 거고 감소함수만 되는 것도 아닌 거죠.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3차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미분한 도함수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아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 27번을 보세요. 대표 27번을 보시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가둬드린 거야. 딱 가둬드렸어요. 네. 자 대표 27번을 보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은 어떻게 풀어요? 미분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 미분해서 2차 함수의 판별식만 따지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대신 머릿속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극값이 존재한다? 그럼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 하나 더 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자, 양수였다, 음수가 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음수였다, 양수가 되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 극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를 보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f'x다 라고 했을 때 얘 극대야, 이 점에서 원래 fx는 극대야, 극소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가 감소니까? 증가 감소니까 극대가 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점에서는 뭐를 갖는다? 극대 값이 된다.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x값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뭐예요? 극소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만 보고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극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극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예요. 27-1번 보세요. 27-1번. 27-1번은 극값을 갖기 위한이라고 했잖아요. 세 그래프 중에 극값 갖는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어떻게 풀어요? 미분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7-2번 보세요. 극대값을 갖는 거. 최고 창의계수가 양수인데 극대값을 갖는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어떻게 푼다? 미분해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되는 거죠. 27-3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고 왜 어렵냐면 잘 보세요. 왜 어렵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뭘 따져야 된다? 자,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뭘 따져야 된다? 축, 함, 판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27-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볼 테니까 일단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8번 보세요. 28번 보시면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어떤 그래프예요?
2번 아니면 3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2번 아니고 2번이나 3번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 미분해서 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분해서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극값을 갖지 않도록 28-2번도 극값을 갖지 않을 때, 28-3번도 극값을 갖지 않을 때, 28-4번도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다 똑같은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판별식 D가,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거 사용하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9번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저 27-3번하고 선생님이 같이 풀이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이 상황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으려면 X축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극소값이 되려면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됩니다. 뚫고 내려가면 극대고, 뚫고 올라가면 극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반대의 느낌이죠. 내려가면 극소고, 내려가면 극대고, 올라가면 극소가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27-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극대나 극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프라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프라임을 먼저 구해주시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상태가 되려면 이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 서로 다른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났을 때 이 점을 우리는 극대값이 되는, 극대가 되는 x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가 되는, 극소가 되는 x값.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x값과 극소가 되는 x값, 요 값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자, 먼저 뭘 먼저 따진다? 축을 먼저 따진다. 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자, 축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죠.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여기 등호 안 들어가나요? 자, 등호가 들어가면 축이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여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는 누구보단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따져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뭘 따져야 되죠? 축 함수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돼요.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지나갔다. 만약에 이렇게 축이 여기 이 축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소값이 이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1을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2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게 0보다 커야 하는 거고 1을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함수값을 나타내는 조건인 거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인데요. 판별식. 자, 세 번째는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b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식이 전부 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역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얘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는 얘가 있고 리을에는 얘가 변형돼서 있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죠? 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 마이너스 4가 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관계식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리을만 관계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부 다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29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29번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따진다. 축, 함, 반. 축은 정해져 있지? 1이라고? 그럼 1을 그려놓고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죠. 0보다. 근데 축을 먼저 따지는 게 좋아요. 근데 축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함수값이 뭐 그렇죠. 네, 세 가지 다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1로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축도 생각해야 되고. 축이 가면 아니,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됐잖아. 그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요곡의 수분의 2 요곡의 수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지. 네가 안전제곱식 고쳤잖아. 그럼 마이너스 a잖아. 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야, 항상. 자, 선생님이 옛날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세 가지를 다 안 따져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위험해. 뭐가 위험해? 이거 다 안 써도 답이 나오네. 이것만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세 가지를 따져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한두 개를 생략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항상 뭔가 한두 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당연히 잘 따지려면, 당연히 이 근해 분리를 좀 잘,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거 생략해도 되겠네. 라는 게 빨리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세 개를 다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거기 9번 보시면은, 자, 대표 29번을 보시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ax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럼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 일단 f'x 2차 함수의 상황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a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함수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 사이에서 뭐를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대값이 되는 x값.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값이 되는 x값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축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축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자, 1이 나오고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1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똑같은 간격만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하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따질 때는 두 개를 따져야지만 얘는 하나만 따져도 된다는 거지. 왜? 하나를 구해도 나머지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축 조건은 만족이 됐어요, 이제. 만족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함수값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3을 집어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뭐가 편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9. 9 플러스 a가 나오거든요. 자, 9 플러스 a가 나오고 9 플러스 a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뭐다?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판별식만 따져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따져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a는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야 하니까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36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가 총 몇 개 있는 거랑 같아요? 4세트 있는 거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36. 요거는 3이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을 안 따져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 쓴 건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안 쓴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지. 원래 세 개를 전부 다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하나를 생략해도 괜찮은데 이 문제는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생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에는 다 해보다가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쉽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선생님이 이건 생략할 수 있고 이건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지금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3차 함수를 그릴 때 4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3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봤던 문제처럼 뭐 x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뭐 x 플러스 3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대표 5번이었나 그랬어요. 대표 5번. 앞 페이지에 81페이지에 대표 5번을 보시면 원래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접선 해가지고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구할 때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렸거든요. 자, 어떤 팁을 드렸죠? 자, y는 fx가 있어요.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자,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을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 근데 이 다시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찾을 때 힌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얘를 y는 gx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 식을 구해요. 그게 y는 gx야. 그런 다음에 fx랑 gx랑 같다라고 식을 놓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fx-gx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0이라고 하는데 알파에서 접할 때는 항상 이 식이 x-알파에 얼마를 갖게 된다? 제곱을 갖게 된다라는 어떤 원리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요 점을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x-베타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점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핵심이에요? 접하는 점은 뭐를 갖는다? 제곱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뚫고 지나가는 점은 뭐를 갖는다? 1차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x축과 접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x축하고 접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라고 놓고 얘를 y는 fx라고 놓으면 잘 보세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죠. 그죠?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식을 놓으면 fx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같다라고 놓으면 자,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x-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요 점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쓴다?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접한다.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x축에 접한다.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요 접하는 그 값을 갖는 그 인수의 2차식이 된다. 그냥 뚫고 지나간다.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실과 그다음 한 가지 사실 더. y는 x 세제곱 그려본 적 있죠? 자, y는 x 세제곱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이런 형태 그림. 자, 그러면 여기는 접선이 딱 그려지기도 하지만 뚫고 지나가죠. 근데 여기는 그냥 뚫고 이렇게 꽉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부드럽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죠. 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용어를 써볼게요. 얘는 접한다. 얘는 뚫는다. 얘는 뚫으면서 접한다. 그래서 뚫접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직관적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쓴다고? 뚫. 백준규 발음해 보세요. 뚫. 에? 끝에 히읗 발음이 약간 묻어 있어야 돼. 해봐. 뚫 하면 안 되죠. 끝에 히읗 발음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박민지 해봐. 뚫. 자, 시작. 뭐 뚜뚜예요, 뚜뚜는. 뚫. 자, 이건 뭐라고요? 뚫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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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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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뚫, 접. 네, 이렇게. 자, 뚫, 접. 특징이 뭡니까?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접이 있고 뚫이 있고 뚫접이 있는 거예요. 접은 몇 차씩? 2차씩. 뚫은 몇 차씩? 1차씩. 뚫접은 몇 차씩? 3차씩. 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그리는 게 좀 더 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례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좀 쉽게 그려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x-알파에 1제곱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알파에서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는 그냥 1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략하실 거고요. x-알파의 제곱이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접한다. 그래서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알파에 세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는 뚫접. 자, 어떻게 그려진다? 뚫으면서 접해야 돼요. 자, 알파고 뚫으면서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주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그림을 몇 개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자, 옆에 있는 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1번, 예를 들어서 1번, y는 x-1, x-2, x-4가 되었다. 그러면 1,0을 지나야 되고 2,0을 지나야 되고 4,0을 요 세 개의 점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 세 개의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1차니까 전부 다 뚫뚫뚫인 거예요. 뚫뚫뚫. 자, 뚫뚫뚫이 되려면 뚫고 지나가려면 저 3차 함수 그래프 3개 중에 어떤 그래프가 가능한 그래프예요? 뚫뚫뚫. 1번이 가능한 거죠. 1번. 그래서 1번을 그냥 그려주시는 거예요. 짠, 짠, 짠. 이렇게. 자, 2번 그려볼게요. 2번. 자, y는 x-1의 제곱에 x-4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0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 얘는 뭐 하고? 접하고. 얘는 뭐 해야 돼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자, 접하고 뚫고 지나가려면 1번, 2번, 3번 중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모양이 가능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0을 지나가면 다시는 0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0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0이 두 번 되는 경우는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그러니까 1번을 그려주셔야 돼요. 1번을 그려주셔야 되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접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했다,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다? 양수, 음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양수, 음수, 양수를 아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빨리 그리면 판단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면 4참수의 그래프도 아주 빠르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은 반대예요. x-1이고 x-4의 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1하고 4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프는 뭐만 가능해요, 지금? 쟤만 가능한 거예요, 쟤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뚫고 여기서 접해야 돼요. 뚫고 접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주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자, 4번 y는 x-1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린다고? 1에서 뭐 한다고? 뚫으면서 접한다고. 뚫으면서 접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 풀었던 문제 중에서 23-1번 잘 됐습니까? (23-1번) 잘 됐어요? 자, 23-1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곱의 미분법을 써서, 자, 곱의 미분법을 써서 y 프라임을 구했더니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에? 4 x 마이너스 2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네, 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저거 세 개 중에 하나일 테고 저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3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뚫뚫뚫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 감소 증가예요. 감소 증가. 그러면 감소 증가해서 극대값이 되는 위치는 어디다? 1을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나온다. 극대값이 되는 x값도 이렇게 빨리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빨리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예제는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36번, 대표 36번, 112페이지에 36번 가볼게요. 자, 36번에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그려주시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도함수를 구했더니 4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1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죠? 1 넣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4에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뭐가 있어요? 네?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맞죠? 네, 마이너스 1과 1과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과 3을 지나가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을 지나가는 자, 이러한 형태의 3차 함수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도함수를 그리면 뚫뚫뚫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감소 증가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요거의 길이가 같으면 나중에 4차 함수를 그리실 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값을 가져요. 자, 요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 이 길이가 같으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자, 요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면 이 높이의 차도 더 많이 벌어진다. 얘가 짧아지면 높이의 차는 더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는 지금 높이가 같은 거예요. 자, 높이가 같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0부터, 0이 여기 있거든요. 0부터 4까지, 4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4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값과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얘가 클까는 직접 구해 보셔야 알아요. 알겠죠? 얘가 클까는 둘 다 구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 보시면 우리가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예쁘게 그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확인을 한 거니까 그래프만 예쁘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요거 하나 그려보세요. 요거 4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가두리 양식 시장에다가 가둬놓을게요. 여러분들 가둬놓는 거 아니고 개념을 가둬놓을게요. 자, 뭐를 그려주시냐면 y는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2.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졸려라. 오우. 누가 맞을까? 응? 12? 4x 세제곱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미분을 해요. 자, 얘를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에 12x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로 묶어요. 4x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만 있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도 빨리 그릴 수 있는데 이거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아니면 못 그리는 그래프예요? 빨리 그리는 그래프죠? 자, 마이너스 3과 0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0에서 뭐 해야 되고요? 접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3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뚫고 지나가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반대로 오면 돼요. 이건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에요. 자, 최고차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고, 최고차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호를 따져보는 거죠. 부호를 따져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그리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이 문제에서는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소값은 눈에 보이는 값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얘냐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몇 있기 때문에 자, 일단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문제 푸는 시간 갖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